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면접에서 할 말은 다 하고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김수인 강사입니다. 네, 참 면접이라는 게 어렵죠. 우리 여러분들 면접의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좀 좋은 면접 전략을 가질까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채용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전문 면접관 활동을 하면서 커리어 코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도 겪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승진을 하거나 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할 때도 계속 겪는 어떤 형태의 평가 체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접은 볼 때마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면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후회 없이 잘 볼 수 있고 또 합격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도대체 면접이 뭘까라는 건데 사실 면접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결과 중심적으로만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 면접에서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말투도 보고요, 행동도 보고요, 그리고 이력서를 같이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인가를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과 태도가 있는지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 경험을 통해 이런 걸 배웠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저 마케팅 인턴 했고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라고 뭔가 내가 했던 것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비춰질 것 같으신가요? 조금 잘난 척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마케팅 인턴을 하면서요. 실제로 데이터 기반한 기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거를 배웠고 어떤 업무 가치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이제 핀트에 맞는 대화 기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사실 신입이기 때문에 성과가 항상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성과는 지금 낸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영역이 많이 아니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개선을 했었습니다. 누구의 피드백을 얻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너무 그렇게 치우치다 보면 면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좀 잃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라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조직이 도대체 뭘 원하는가?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나를 보면서 뭘 원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면접은 시간이 길면은 뭐 1시간이지만 대부분이 2, 30분이면 끝이 나고요. 다대다 면접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주어진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당신의 회사랑 잘 맞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면접을 준비해 주셔야 되냐? 당연히 나는 이 회사와 뭐가 맞는 사람인지, 어떤 부분이 매칭되는 사람인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그것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데이트할 때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팅에서 만날 때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10분 대화로 이 사람과 내가 얼만큼 잘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어렵거든요. 아예 절대 불가능이죠. 쉽지 않습니다. 뭐 느낌이 있고 촉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냥 사적인 관계가 조금 더 맞는 거죠. 이 공적인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회사와 나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잘 가공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네 번째로가 아무래도 상호 탐색의 태도로 질문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방적으로 막
막 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는 물어보실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개혁적이고 좀 열린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취업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혹시 회사에서 신입들이 갖춰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위계질서가 있는 건축산업이나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 저 굉장히 좀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게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태도를 조금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면접은 이런 거구나, 이런 맥락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구나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면접은 소통입니다. 면접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질의응답,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접은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 면접은 가장 크게는 인성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험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황 면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조화 면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구조화 면접은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누구와 지원자와 피지원자가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임원 면접에서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경험 면접인데요. 경험 면접은 역량 구조화, 즉 구조화가 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자소서를 쓸 때 좀 더 성과 위주로 스타 기법을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실무진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구조화된 스타 기법에 맞춰진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해당 경험에서 어떤 성과를 냈어요? 해당 경험에서 배운 게 뭐죠?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논리성을 보겠다.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는 이런 경험 면접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 면접은 뭘까요? 네, 바로 창의성 면접입니다. 이 창의성 면접은 보통 PT 면접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직무에 정말 큰 아이디어가 있다. 이 산업에 내가 분석을 잘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있고 어떤 정책의 문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토론과 토의 면접, 어떤 시사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롤플레잉이라고 해서 갈등 상황이나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상황 면접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요. 이 면접이라는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싶냐라고 정리를 한다면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설계가 됐냐라고 한다면 당신이 뭘 해봤어요? 이거 해봤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미 서류에 다 나와져 있죠. 그리고 이 서류에 이미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건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질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접은 스피치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눈길을 끌어요. 근데 좀 공정한 평가 제도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계속해서 해서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게 면접이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입니다. 이 면접에서는 그러면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면접은요. 합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좀 어폐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력서 자소서는 합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맞죠. 합격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는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면 면접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PR이라고 하고 브랜딩이라고 하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 무엇을 보여줄까 설명하셔야 돼요. 면접은 여러분들께서 경험 위주로 설명을 하되 이 경험 속에 어떤 가치가 있고 태도가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연결고리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는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을 뽑고 싶고요. 우리 회사의 일을 직무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 우리 컬처와 잘 맞는지를 검토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보단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좀 외국계 기업이나 좀 오픈형 마인드가 있는 회사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도 또 질문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이곳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잘 해내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내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면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뎁스 있게, 깊이 있게 접근을 해보자면, 그러면 면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고 있을까? 아무래도 평가 제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이 되는 평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식과 기술이 당연히 평가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가가 아무래도 평가 요소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같이 이제 채용 시장이 어렵고 인재 선발이 어려운 이 실정에서는요, 참 면접관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진짜 어떤 가치관이 있나?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나? 이런 것들을 막 궁금해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빗 맥클랜드의 빙산 모델을 살펴보면 행동 심리학에 따라 지식과 기술은 한마디로 그냥 빙산의 일각이죠. 근데 그 깊은 기저에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올바른 직업 의식을 갖고 있는가가 너무나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도 해보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계속 선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면 좋을까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인재,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더 많이 노출해주고 보여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인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평가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면접 평가표에는 첫 번째, 이미지가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현재 지금 보여지는 내적인 이미지, 외적인 이미지, 그리고 직무 역량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미지와 직무 역량과 조직 적합을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평가가 되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면접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우리가 조금은 할 말도 다 하고 이 평가 요소에 맞춰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면접 답변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BEI, 역량 구조화 면접입니다. 답변에서는요, 항상 여러분들 경험 기반의 이야기라는 걸 잃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실 정보를 나열하기 바빠요. 저 A 했고요, B 했고요, C 했고요, 저 B 알고요, D 알고요, E 알아요. 그것보단 제가 실제로 마케팅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역량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상황 속에서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를 PR하는 게 중요해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 강의 잘해요 라고 막 역량을 어필해요. 처음 보는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강의를. 근데 죄송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잘해요라고 했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당신이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갖고 오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잘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300회 넘는 강연을 하면서 만족도가 4.5점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경험적으로 이것이 맞는 사실이구나.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어떻다고요?
너무 자랑처럼 들린다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강의를 잘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300회 강연 동안 4.5점의 결과를 내면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을 이해하는 태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경험 속에서 어떤 가치와 태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면접은요,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심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압박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BEI,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동적으로, behavior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강사님, 청중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청중에게 대하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요, 실제로 20대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치와 태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같이 준비를 해야 면접 답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건 긍정적인 신호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계속 추가 질문이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답변법에서 스타 기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 기법은 먼저 주제문. 저는 A 역량을 바탕으로 B의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T 태스크, 제가 리더 역할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A 액션이죠. 리더 역할을 통해서 제가 A, B, C 멤버들을 모아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을 대하는 존중 어린 마인드였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행동을 했고 두 번째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result,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화합을 도모하고 실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클로징 멘트,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연결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갈등 해결 능력을 회사의 업무 특성상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잘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스타 기법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길어지면 지루해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강의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죠. 우리 유튜브를 볼 때도요, 그 상대방의 어떤 스피치 스타일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스킵하죠. 면접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문 형태로 말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말을 할 때 제가 앞서 설명했던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치화로 병렬식으로 말을 해주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플랩 기법인데요. 플랩 기법은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자, 어떻게? 포인트의 P와 reason의 R, example의 E, P, 포인트의 다시 P죠. 아무래도 이 플랩 기법은 적합적인 어떤 질문에 따라 이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요. 예를 들면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먼저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저는 실행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reason이 있어야 돼요. reason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팀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보다 실행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직접 일정표를 만들어서요. 실천 리더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example. 실제로 저는 3주 안에 결과물을 완성했고 담당 교수님에게도 구체화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고요. 다시 포인트. 이런 실행력을 저는 조직 문화 속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 강점과 연결해서 뭘 얘기해 줍니까? 네,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머리에는 스타 기법과 플랫 기법 이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면서 면접에서
구성을 만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플랫 기법과 스타 기법이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느껴주셔도 실제 면접장에서 내가 할 말을 이 구조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 실제로 면접에서는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면접의 기출 문제를 좀 구조화시켜서 준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문에 답변을 만든다라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질문 유형을 크게 나누고 그 질문에 대한 예시들을 보면서 내가 질문 유형에 맞는 스크립트 답변을 굵직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좀 선호하는 거죠. 먼저 질문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기 PR입니다. 자기소개를 해봐라. 자신의 장단점을 얘기해봐라. 혹은 본인의 경쟁력이 뭐냐. 혹은 다른 사람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나를 너무 자랑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점이 생기게 된 배경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나는 노력해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 및 직무 감심도입니다. 당연히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외우고 계시거나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꼭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마케팅을 잘하려고 하는데 마케팅 기법을 아무것도 모른다면 노력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면접 질문을 이런 직무 수행 능력에 맞춰서 들어올 것을 대비해 주셔야 되는 것.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이 직업 기초 능력은 뭐냐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능력 질문들인데요. 예를 들면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과를 도출해낸 도전 정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갈등 관리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이죠. 상황과 관련된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겠는가? 즉 실제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방법과 전략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도 논리에 맞춰서 플랫 기법, 주장, 근거, 이유까지 종합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조직적 합도입니다. 이것도 상황 질문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롤플레잉으로도 많이 물어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사가 본인의 업무 성과를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회사를 대하는 태도라던가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진솔한 감정을 비추되 현명한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현명한 답변은 뭐냐면 회사 생활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마인드셋하고 조금 더 사회적인 모습으로 잘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이런 현명한 자세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도 많이 물어봅니다. 인성은요, 평소 생활 신조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너무 사적인 답변을 얘기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의 이 인성적인 질문과 직업적인 부분과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조직에 대하는 태도를 연결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책을 어떤 것을 좋아하나요? 라고 할 때 그 소설이 너무 좋아서요. 감명이 깊어서 뭐 밤낮 울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의 태도와 가치관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날들 속에서 삶의 가치관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나의 생각을 투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할 말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죠. 참
참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조금 면접이 망쳤어요. 좀 내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면 그래 마지막 말이라도 잘하고 오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말은 꼭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마지막 말에서 뭘 보고 싶냐면 이 사람의 의지와 어떤 관심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마지막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문제 해결 중심 사고 능력은 실제로 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를 PR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자기소개에서도 이런 강점을 강조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강점만 얘기를 했다면 앞에 면접을 쭉 돌이켜보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마케팅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못한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 이런 성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조서에게 다시 이런 경험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버스 질문형인데요. 간혹 가다가 직접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하는 유형이 뭐 예를 들면 회사의 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너무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진짜 내가 이곳에 성장하고 싶은데 제가 이 직무에서 1년 동안 성장을 한다면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적응하고 학습하려고 하는 태도,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질문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가지 번영을 바탕으로 좀 더 준비를 해주시면 마지막 질문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강조하는 거는 저도 예전에 면접 볼 때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감정이 자연스러우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이곳에 오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사실 이거 부족함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이거를 절실하게 배우고 정말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무작정 저 너무 일하고 싶어요. 저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너무 일반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면 부담이죠.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저 잘해요. 저만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자세는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가 열정을 다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걸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할 말이 없다. 저는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혹시 알고 싶은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마지막 할 말쯤에서는 대부분이 네, 괜찮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모릅니까? 라고 했는데 몰라요. 없어요. 라는 너무 단편적인 얘기만 하면 좀 준비가 부족해 보이고 우리 회사에 안 들어오고 싶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전략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은 답변을 하실 때 첫 번째 기억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 주제, 결론을 두 갈식으로 머리 두 자를 씁니다.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임팩트 있게 짧게 얘기해 주셔야지 상대방의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과 근거를 꼭 제시하시고 마무리를 항상 멘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강점이 뭐예요? 네, 저는 분석력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만 너무 단답으로 끝내는 것보단 이런 분석력을 바탕으로 회사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면 가장 깔끔한데요. 만약에 좀 부연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는 걸 회사가 싫어하는 눈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딱 빼서
결과와 근거 위주로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 배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어렵죠? 자기소개는요, 요즘 30초 자기소개가 나올 정도로 짧은 거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분 이내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자기소개는 나의 성격의 강점, 경험과 왜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 중심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기본 질문은 몇 초 정도가 좋을까요? 네, 1분은 넘지 말아주세요. 폴렛 기법과 스타 기법으로 구조화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길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1분을 조금 넘기는 것. 근데 1분 3, 40초가 넘어가면 좀 길게 느껴지니까요. 1분 30초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질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30초를 간 넘겨주세요. 여기는 제가 30초에서 1분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1분을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좀 더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선호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면접관들 머릿속에는 어떤 지원자가 기억에 남을까요? 네, 바로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지. 맞아.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이랑 여러분들의 면접의 키워드가 일관적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에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어떤 나의 키워드를 전달하고 싶을지를 한번 정의화 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것을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1분 안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요. 문제 해결만큼은 확실한 지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탁 짚어서 기억하게 남으면 면접관들도 수많은 지원자 중에 아 맞다 그때 그 지원자라고 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와 찰떡처럼 느껴지는 사람. 아,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 우리 회사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인재상이나 어떤 일하는 태도 방식이 기준점이 비슷하게 느껴지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사전 리서치를 많이 하셔서 되도록이면 회사와 연결이 되는 최신 프로젝트와 그리고 인재상과 비전을 많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PR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면접 때 스킬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오늘 주제가 면접에서 할 말은 다 하고 나오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좀 정리가 먼저 되시면 아마 이런 기술들만 스킬들만 잘 습득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후회 없는 면접을 보고 오실 겁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면접을 보실 텐데요. 항상 아쉬움은 남습니다. 근데요, 후회는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쉬움은 내가 그때 이거를 좀 더 알았다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다만 후회는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모든 면접에서 그것을 나의 모든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후회 없는 면접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